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부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영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을 목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데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그것이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 비화폐성 자산은 화폐성 자산이 아닌 걸 보고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화폐성 자산은 현금이나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 화폐 금액으로 받을 자산, 화폐 금액으로 받을 자산이 아닌 나머지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즉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보기로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급수에서 무형자산은 여기 이제 객관식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좀 보는 거고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요건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첫 번째, 식별 가능성. 두 번째가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산이니까 당연히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되겠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무형자산의 요건입니다.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식별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눈으로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처럼 보이는데, 일단 자산이 식별이 가능하려면 분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분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또는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무슨 계약이나 법적인 권리로부터 자산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식별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중에 첫 번째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이 뭐냐?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뜯어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이 자산이 식별이 가능하려면 그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내다 팔거나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교환할 수 있는 걸 보고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 이거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인데 이게 뭐죠? 나이키죠. 이걸 보고 이제 상표권이라고 해요. 이게 식별이 가능한지 봅니다. 이것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법적인 권리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법원에 이렇게 상표를 등록을 해가지고 내 거다 이렇게. 이러니까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이거를 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회사의 다른 자산과 분리가 돼가지고 이것만 따로 내다 팔 수도 있잖아요. 남한테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이렇게 라이센스로 빌려주거나 사용료 받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 그래서 식별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업과 떨어져서 빌려주고 팔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권리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식별이 가능하다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분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즉 다른 자산으로부터 뜯어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조 설비를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설비를 이제 취득해. 이건 유형자산이겠죠. 근데 이 설비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무슨 물건을 만들 텐데,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있어야 되나 봐. 자기만 만들 수 있는 특허권. 이것이 있어야 이걸 이제 기계를 사는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샀다. 근데 이게 분리가 가능하려면 이걸 이제 뜯어서 남한테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뜯어서 팔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 기계를 왜 샀니? 안 되잖아. 그래서 제조 설비를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 취득하면 이 특허권은 분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이걸 뜯어서 없애버리는 건 의미가 없어지잖아. 분리가 가능하진 않지만 식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는 안 되는데 식별 가능하다는 것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이런 것은
분리도 가능하고 식별도 되는데 특허권과 함께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특허권과 함께 사는 것은 분리해낼 수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다고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자산이 되려면 이건 나만 써야지 남들도 다 같이 쓰면 이게 무슨 자산입니까? 남의 것 남도 쓰고 나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나만 써야 된다. 이러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만 쓸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면 그것은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고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것도 나만 쓰잖아. 남들이 쓰면 잡혀가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되고 수익을 증가시켜주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봅니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의 수익, 수익을 늘려주거나 원가를 줄여주거나 다른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자산인 이걸 갖고 있으면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들도 이거 봐요. 보통 신발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 그냥 만드는 거죠. 똑같은 신발이야. 근데 요거를 갖다 붙이면 안 붙이는 애보다 신발이 훨씬 비싸지죠. 응? 이게 이것의 힘이잖아. 그래서 이게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경제적 효익을 노리고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붙인 신발이 있었죠.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나이키 그때 나이스라고 나왔나? 그런 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돼서는 무형자산의 요건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한다. 죄송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객관식을 대비해서.